자, 50번 볼게요. 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좀 힘들죠? 힘들죠, 그죠? 오늘이 공직에서 시험 칠 때 남아있는 오늘 마치는 시간이 늦으면 6시 반, 빠르면 6시 될 거예요. 별로 안 남았죠, 그죠? 이게 올해 시험을 성패를 좌우합니다. 남아있는 3시간이 좌우합니다. 자, 50번에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자, 여기서는 나올 게 3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재등록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승계가 되죠. 일단 봐야 되는 게 1년간 승계된다. 폐업한 날로부터 아니고 재등록한 날로부터 아니고 업무 정지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 다음에 재등록 기업공개사가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대신에 폐업기간에 3년 넘어가면 줄 수 없고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대신에 폐업기간에 1년 넘어가면 줄 수 없다. 요거 말고는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50번 보겠습니다.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동일 등록 관청이든 아니든 그대로 승계가 돼요.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된다. 3년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폐업일로부터 아니고 재등록한 날로부터도 아니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게 핵심입니다. 3번에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맞고요.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맞죠?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하는 경우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지문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습니까? 틀린 것은 뭐가 틀렸어요?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자, 요거 빼먹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죠. 등록 취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 승계된다. 요래 나오면은 요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등록 취소가 승계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 다음 중 공개사 자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된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이거 한번 했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절대 취소.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 대신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틀렸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아니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냥 징역형이다 하면은 취소되는 건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사 자격을 취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물론 자격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지문에 부정하게 자격을 치르겠다 나오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컨닝했다 증거가 없죠. 형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자격을 치르겠다 1년에 1천이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 3년에 3천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형벌의 대상이 안 되죠. 형벌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은 부정하게 자격을 치르간 자는 포상금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5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건 맞죠? 그죠? 하여튼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대신에 다를 때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52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원래 공문이 하는 것은 7일이다. 그것은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거죠. 위에 보고하는 것은 7일보다 빨라야 되죠. 그래서 위에 보고하는 것 5일 이내. 우리 법에서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5일. 자격 정지는 해당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랬죠. 오로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못 주니까 자격 정지주라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맞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공문이 내주는 게 7일, 반납하는 것도 7일. 자기에게 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거 맞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태수 등을 참작해서 자격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중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원래 있는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전부 다 그래요. 자, 53번에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금징에서 나오죠. 탈세 증서 3년에 3천 맞죠. 이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거래지서 교란 행위죠. 3년에 3천이고 3번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무등록자 매수 중 할 때 중 1년에 1천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5번에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방해죄 부동산 거래지 교란행위다. 교란행위는 전부 다가 3년에 3천입니다. 54번에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우리 금징인 중에서 무등록자 매수 중 할 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에 1천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는 무등록자죠.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3년에 3천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서 무등록자 매수 중 할 때 무등록자 1년에 1천입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 또는 시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만든 행위 초과보수 1년에 1천이죠. 금징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과보수예요. 초과보수 나오면은 별도로 1년에 1천이다. 금징이니까 상대 취소다. 별도로 위여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4번에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아까 한번 나왔죠. 상대 취소죠. 그런데 이거는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5번에 등록증을 양도했다. 빌려주면 무조건 1년에 1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 금징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3년에 3천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휴업기간 중에 중개 업무했다고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휴업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는 말은 중개 업무하기 전에 재개업 신고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과태료에 해당한다 하는 말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이거는 등록 취소되죠. 하지만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중으로 하는 것 전부 다 1년에 1천 무조건 나옵니다.
기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 선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거래지서 교란 행위이다.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요 3년에 3천이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국장이 주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준다 아니면 국장이 준다 하는 말은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인데 기업공개사 그중에서 자격하고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가 주고 기업공개사 주는 것은 등록관청이 주죠. 원래가 100만 원 이하고 원칙인데 개인에게 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죠.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물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 실시권자 시도사가 주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부당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둥표 휴게사 보호자 할 때 중간에 시어 거는 글자 휴업이니까 20만 원. 그 앞에 문둥표 50, 나머지 30이죠. 그 중에서 맨 끝에 자격증 반납 위반 요거만 시도지사가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55번에 등록관청의 3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했다. 무등록자니까 3년에 3천이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이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다. 다른 말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태료 사유가 아니죠.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문둥표 휴게사 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맞고 기업공개사가 자격 취소 후 7일 내에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문둥표 휴게사 보자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맞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문둥표 할 때 둥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30만 원짜리가 2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안 풀리면 일단 주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주어를 엉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은 30만 원 과태료인데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3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자격증 반납 안 했다.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답은 하나로 연결되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파트가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원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 특례 규정,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기업공개사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공개사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전부 다가 시군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이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신고하는 것은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하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신고가 있고 여기에도 허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게 허가 규정 위반하는 것보다 제재가 낮죠.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일 이제 외국인 특례에서 규정할 때 계약일 때, 계약 외일 때, 그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이래 나눠지죠. 그러면 요거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 계약 똑같습니다. 요 허가 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계약일 때는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그죠? 60일. 여기에도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는데 요게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 허가해준다. 요거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신고하면은 똑같은 시군구청장 신고했어요. 요거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요거 허가받았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에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요거 허가받았다,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 방지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이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입니다. 물론 법에서 나온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다 달성을 못했죠. 달성을 못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거민의 목적이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거민의 목적이 이미 달성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 거민 두 개다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거민 안 받아도 되죠. 농취증의 목적, 농사 짓겠다, 투기 안 하겠다. 목적이 똑같으니까 허가 받았다, 농취증 안 받아도 돼요.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인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을 달성 못했죠.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자,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되죠.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된다.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신고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오로지 이제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국방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취득할 때만 해요.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되지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신고도 허가도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래 아우르는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주목적이 투기 방지다 하는 말은 물론 임대차는 별도로 생각하세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뭐 할 때냐,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한꺼번에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꼬이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대신에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 신고 내용의 첫 글자라면 소개, 중매, 종가, 소개, 중매, 종가 있습니다. 소재지, 지번지목, 계약일, 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상,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 종류, 면적, 가격 요래 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갑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라면은 자금 조달계 입주 계획뿐만이 아니고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세로가 첨부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오로지 주택에 한합니다. 주택 아니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국가가 투기 안 하죠. 국가 등을 대상으로 투기 안 하니까 국가 등이 들어가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들어갈 때 크게 두 개만 보세요. 법인 현황하고 자금 조달 계획, 주택 이용법 이런 거인데 법인 현황일 때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양권이다, 입주권이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주택인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자금 조달 이런 거 할 때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적습니까? 매도인이 적습니까? 매수인은 그러니까 법인 등이 국가 등일 때만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거래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거래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걸 적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요. 다 신고서에 적는데 굳이 거래계약서를 또 첨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계약서 첨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자,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반납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여기 주로 한 문제로 틀리게 많이 나왔어요.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법에서 나중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작성하고 5년 보관해야 되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자계약으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됩니다. 그럼 별도로 작성 안 해야 되고 보관도 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죠. 이 거래계약서라도 매매하고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해제 합의서 요 4개만 됩니다. 그러면은 요 4개는 작성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할 수가 없죠. 전자인정의 방법을 하는데 전자인정의 방법을 하는 게 공인인증서로 SMS 본인 확인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문 인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됩니다. 별도 신고 안 해도 되죠. 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돼요. 확정일자가 별도로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럼 전자계약을 한다는 말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신고서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신고서 제출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한다 할 때는 연결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돼요.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하는 말이나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은 똑같죠. 그죠? 그러면 한 명만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이 물어볼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왜 한 명밖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유서 제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공무원은 사유서 확인해야 된다. 그 내용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은 거짓 신고 안 하죠. 이럴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다른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은 개업공개사 신고한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그죠? 물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대리 신고할 때, 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근데 대리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거 아니죠. 부동산 거래 제출하기로 한 1인의 위임을 받으면 돼요.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거래 당사자, 그래도 1인의 위임을 받는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장 첨부해야 돼요.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인데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개인은 인감 증명서 첨부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이거 내가 한 걸 맞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거 아니다. 그죠? 인감 증명서 첨부하는 것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을 한다. 25일 이내,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그런데 이거는 제공을 안 하고 요거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만 그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요거는 틀리게 안 놉니다. 나중에 과태료만 보시면 돼요. 자,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정을 발급합니다. 신고 필정을 발급하는데 요거 7일 이내 신고 필정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문이 하는 게 7일이죠. 그죠? 근데 신고 필정 발급받아가 뭐하러 가느냐면은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인데 허가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 안 해줍니다. 여기에도 신고 필정 첨부 안 하면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신고 필정 발급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신고 필정을 7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라면은 등기 신청할 때 최고 7일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법에서든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 필정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신청 안 해도 되죠. 그죠?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매도인이 투기합니까? 매수인이 투기합니까? 매수인이 하죠. 누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신고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해제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만 있어요. 국가 등이나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정정신청은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을 때, 한마디로 공문이 잘못했죠. 변경신고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정하는 것은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죠. 공문이 잘못 적었죠. 공문이 잘못 적었는데 내가 이리 신고했는데 당신이 이리 잘못 적었다 그러면 공문이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잘못 적은 신고 필정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를 정정하느냐 뭐를 변경하느냐 여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데 면적 지분 비율도 들어갑니다. 정동도 되고 변경도 돼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면적 지분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면적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요거 말고는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안 나오면은 변경. 자, 이랬는데 작년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할 때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중요합니까? 기업공개사 주소가 중요합니까? 개업공개사 주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났죠. 이거 할 때 개업공개사 주소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공부에 놓으면 정정, 안 놓으면 변경인데 변경할 때 이 질문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공동매수인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 대신에 변경이지만 변경이 크게 세 개예요. 추가, 교체, 그다음에 제외 전부 다 변경이죠. 그 중에서 추가하고 교체는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이것도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다. 추가나 교체는 안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요까지만 하면은 거진 다 끝났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한다. 자, 검증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걸 조사를 합니다. 원래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죠. 그죠? 신고관청이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시도회사에게 보고하고 시도회사는 국장에게 매월 1회 보고한다. 그런데 조금 특수한 게 올해 추가됐어요. 신고관청이 조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서 보셔야 돼요. 자, 신고서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이죠. 요거 두 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요. 나머지 맞게 나올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틀리게 나올 수만 있는 것만 보면은 자, 주택법에서는 분양권이 나오죠. 정비법에서는 입주권이 나오죠.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오니까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가격을 적을 때는 총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각각 적습니다. 합격을 적는 게 아니고 각각 적는다. 면적에 집합권 중물은 자기 집만 사고 팔지 한동 전체를 사고 파는 거 아니죠. 집합권 중물은 전용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 굳이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매수 용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일 때는 국적도 포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좀 이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끝나고 난 뒤에 과태료 보면서 포상금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30일이죠. 그러니까 60일 아니다 30일이다 너무 중요한데 30일 3개월 넘으면 잘 헷갈립니다. 조심해서 보시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말은 계약 공개서 없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계약 공개서 인적사항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출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일방이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적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대리를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4번에 계약공개서가 공동으로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공개서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57번에 다음 중 국가가 매수인이 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억 원인 주택을 사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일방 당사자 국가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죠. 5억 원이죠. 주택입니다. 자, 1번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자,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공개사에 관한 사항 그거 하기 전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공개사 인적사항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권인물이 계지라래 외우는데 그거 못 외우더라도 원래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약공개사 있으면 계약공개사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끼리 하는데 계약공개사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계약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꼭 넣으라 말이 안 되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일반 국민들이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거래계약서에 꼭 넣으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잘 모르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는 공무원이 훨씬 잘 압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 아는 공무원에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있다 신고할 이유가 없죠. 애당초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개 중매 종가 일단 권 없죠. 정보 공개할 때 그다음 확인 설명할 때 권리관계 저당권이 있느냐 없냐 전세권이 있느냐 없냐 요거예요. 그럼 권리관계 들어가는 거 아니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교권할 때 권리 이전의 내용 의미는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을 따면 신고하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 인적사항 계약공개사가 있을 때는 계약공개사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 등하고 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계약일은 들어가죠. 실제 거래 가격 들어가죠.
자금 조달 계획, 지금 투기과일지구에서 5억 원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죠. 국가 등일 때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 빼먹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임대차도 신고하죠. 자, 임대차도 신고하는데 보증금이 얼마 초과할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갱신하는데 이 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다. 신고 의무자는 계획공개사에 안 들어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물론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임대차 신고하는 주 취지가 전입신고를 하면 모든 현황이 나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차 신고를 하면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임대차 신고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확정일자 받은 거로 본다 할 때는 신고서를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지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58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한마디로 전자계약으로 했어요.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되죠. 자동적으로 되니까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된다. 신고하는 것, 해제신고가 30일이죠. 그런데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제공하는 것은 25일 이내입니다. 계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계획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해야 된다. 해제신고는 계획공개사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맞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신고관청이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다. 이거 올해 추가됐죠. 국장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5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은 꼭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은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일 때만 들어가죠. 물론 이것은 주택인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죠.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권리 이전의 내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 우리 거래계약서에 교권할 때 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 들어가니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구분할 필요가 없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서 정정하고 변경했죠. 그죠? 올해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것도 찾으세요. 계약일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일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안 날라고 바꾼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번. 이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되지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계약일. 사람이 바뀌었다. 물건이 바뀌었다.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3번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똑같은 시군구청에 신고했죠. 똑같은 시군구청에 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맞고 기업공개사가 농지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농지증의 목적은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죠.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국가 등이라면은 애당초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자, 60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종류, 공부에 나오죠. 정정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대상 면적, 토지 면적, 거래 금액. 면적은 정정도 변경도 되죠. 그런데 거래 금액은 공부에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래 금액이 무슨 공부에 나옵니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등기부에는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다른 목적으로 거래 금액이 넣었지. 원래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들어가지만 공부에 안 나오는 거니까 변경입니다. 거래 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람이 바뀌었다,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그랬죠. 신고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이 바뀌었다는 말은 물건이 바뀌었다는 말, 정정도 변경도 안 됩니다.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제외, 이거는 변경이죠. 그러니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1번 건축물의 종류, 공부에 나오는 것밖에 안 되고, 61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거래 당사자 주소,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나오죠. 정정입니다. 거래 금액의 변경 없는 계약 대상 면적. 이럴 때는 핵심이 거래 금액입니까? 계약 대상 면적입니까? 면적이죠. 면적은 정정, 변경 두 개 다 들어가네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교체. 교체라는 말은 하나는 빠지지만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변경 안 되고 다시 해야 돼요.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추가, 이것도 변경이 안 되고 다시 하죠. 그죠? 3번, 4번은 제외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일, 과태료 안 내라고 계약일을 바꾼다? 말이 안 되죠. 62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전매계약, 즉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앞뒤가 바뀌었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부가세 빼고 포함해서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뺍니다. 내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용도별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외국인인 경우만 그래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집합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는다는 말은 한 동 전체를 사고 파는 거죠. 자기 집만 사고 파는 거니까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입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액을 적는다. 총이라는 말이 없죠. 합계액이 아니고 각각 적습니다.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이 매매한 경우만 작성하고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비법에서 나오는 규정이니까 분양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입주권인 경우만 적습니다. 자, 63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대리하는 자는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서는 첨부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아니죠.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 안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검인을 신청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신청 안 하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주택입니다. 6억 원 이상입니다. 자금 조달 신고하는 거 맞죠? 대신에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구든 아니든 간에 주택 가격이 6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억 원이라도 신고하는 겁니다. 4번의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 관청이 다르죠.
사인이 국가 등과 계약 체결해서 해제된 경우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해야 된다.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만 보세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야 되죠.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한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해야 된다. 요거는 맞네요. 자, 64번에 자, 64번은 과태료 나오는 건데, 과태료는 그 토지거래 허가 지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보면서 포상금 봐야 되니까 요 64번에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도 조금 토지거래 허가하고 난 뒤에 풀겠습니다. 오른쪽에 외국인 특례 규정 볼게요. 자, 우리 법에서 외국인이라 하는 말은 외국인 특례 규정은 오로지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팔 때는 적용을 안 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랍니다. 그러면 외국 정부,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부 다 합해서 외국인 등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만 구분하면 돼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 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법에서 설립되면 무조건 외국인 등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반 이상, 여기서 사람은 임원이나 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 등에 있으면 그 법인도 외국인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특례 규정에서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신고, 물론 시군구청이야 신고를 하죠. 첫 번째,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계속 보유 신고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여기는 60일 6개월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는 말은 기업공개에서 있다고 봐야 되죠. 있으니까 알죠. 알면은 빨리 해야 되죠. 60일 이내. 6개월 아니고 60일인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30일 아니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외 상속, 판결, 경매, 계약 외죠. 그죠?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로 들어가요. 기업체 합병도 계약 외로 들어갑니다. 올해 추가된 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계약 외입니다. 그럼 기업공개에서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좀 늦어도 좋죠.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다. 기업공개에서 없다. 모르니까 늦어도 좋다. 6개월 이내. 제일 중요한 게 60일 6개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무슨 날로부터.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계속 보유 신고 외군이 된 날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60일 6개월 보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다른 거는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은 신고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죠. 여기도 100만 원, 300만 원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안다는 말이죠.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크죠.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몰랐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간 내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군구청장이 알죠. 과태료 시군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받는 것. 허가는 시도의사에 받는 거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의사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받는데 허가 대상이 4개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까 여기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기간이 15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일이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신고받거나 허가받는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위에 올려줘야 돼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으니까 위에 제출하는 게 자주 제출한다. 많이 모아서 제출한다. 많이 모아서. 그래서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자, 66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최대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계약으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일단 찾아야 되는 게 60일 맞죠? 무슨 날로부터 60일?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거 별도로 봐야 되겠다 생각 없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60일, 6개월 보면 반드시 무슨 날로부터 꼭 확인해야 돼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계약 외죠? 신고 기간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규정을 위반한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이거는 과태료죠. 몰랐으니까 싸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의 신고의 경우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다. 몰랐으니까 6개월 맞고,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로지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죠. 지상권은 신고도 허가도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최대에 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똑같은 시군구청이 허가 받았는데 또 허가 받아라 말이 안 맞죠.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자, 67번 토지거래 허가부터는 식사고 난 게 오래 하면 잠에서 미치죠.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